오늘도 우리 공포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산 느낌이야. 아니, 우리 댓글에 쉬시는 것도 좋고 너무 좋지만 업로드를 더 자주 해달라 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빡세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우리 도현이가 좋아하는 연예계와 관련된 얘기야. 오, 조금 사람들이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추될 만한 요소들을 다 빼고 뺄 텐데, 방송가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떠돌고 있는 얘기라서 방송가에서는 이제 카더라 하고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은 되게 댓글에 많이 유추하는 댓글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만 무성했던 일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물론 이 디테일은 조금씩 와전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이 얘기는 그 일에 참여했던 한 여성의 관점에서 조금은 각색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추할까봐. 자, 오늘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에 이름은 시연 씨야. 시연 씨요. 시연 씨. 시연 씨는 중학생 때부터 꿈이 아이돌이었어. 중학생 때부터 아이돌을 준비를 해서 주비라는 친구와 함께 열심히 아이돌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비요? 그런데 시연이네 집은 조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결국 시연이는 아이돌의 꿈을 포기를 하고 고등학생 때 이런 뷰티 미용 쪽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주비는 계속해서 아이돌을 준비를 하게 돼. 그러면서 시연이는 어느 순간 아이돌의 꿈에서 멀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네일 아트, 뷰티 이런 쪽으로 배우게 되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잖아. 야, 누가 결국 데뷔한대 막 이런 소문이 도니까 결국 주비가 데뷔를 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얼마 안 지나서 진짜 TV에 중학생 때 같이 준비를 했던 주비가 딱 나오는 거야. 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겠네요. 시연이는 기분이 좀 복잡 미묘하지. 왜냐면 같이 준비했잖아. 같이 준비했고 내가 아직도 그 꿈을 준비하고 있으면은 되게 막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자기는 포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면서 나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더라면은 나도 저 무대에 좀 서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자기는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현실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누굴까요? 주비? 맞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어느 날 시연아 잘 지내? 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주비였던 거야. 그러니까 시연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물론 어릴 때 엄청 친하긴 했지만 이미 주비는 내 친구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 지금. 막 TV 틀면은 막 다 나와. 막 뮤뱅이 막 나와. 그러니까 시연이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한때는 친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나가는 내 친구. 하지만 주비는 너무나도 착하게도 시연이한테 먼저 연락해주고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런 거 해. 너무 부럽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응원도 해주고 정말 좋은 친구였어. 그래서 시연이와 주비는 이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면서 옛날처럼 중학생 때처럼 그때 막 같이 연습생 막 생활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다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비로부터 밤에 전화가 오는데 주비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무슨 일이? 그래서 시연이가 왜 그러냐, 고민이 있냐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신곡을 그 앨범이 나오는데 내가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주비가 우리 엄마가 점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좀 더 앨범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걸 올리게 됐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도고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기도니까 시연이 너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예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기에는 주비는 어쨌든 간에 막 TV 틀면 나오고 너무 잘 나가고 주빈의 어머니도 지금은 물론 못 뵌 지 오래됐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집을 오가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연이가 섣불리 아니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난 잘 몰라 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야 분위기가. 그래갖고 시연이가 약간 우물쭈물대니까 주비가 이상한 거 아니고 내가 되게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런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단짝이잖아. 그러니까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왜냐면 나도 그런 게 무섭고 처음이고 하니까 친한 친구가 같이 가면은 또 좋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시연이가 어쩔 수 없이 썩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그런 기도에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그 둘이서 가는 건가요? 주비와 주비 어머니와 시연이 함께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굿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 같은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고 시연이 입장에서는 모든 게 무섭잖아. 왜냐면 시연이는 한 거라고는 뭐 저물받겠어. 그 친구가 뭐 구슬을 해봤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무섭고 낯설고 처음이고 하니까 시연이가 막 쭈뼛쭈뼛 대니까 주비 어머니가 어머 너 시연이지. 그때 우리 왜 옛날에 인사도 하고 우리 집에 자주 와가지고 막 놀고 했는데 너 너무 잘 컸다 얘 하면서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 살갑게. 그리고 주비도 원래 친했으니까 지금은 계속. 그러니까 시연이도 어느새 긴장감과 경계심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게 된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굿이 아마 시작됐겠죠? 시작이 되고 막 이제 여러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시연이 입장에서는 모든 게 처음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당들이 나와갖고 막 어떤 막 기도 같은 걸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시연이 입장에서는 막 두렵기도 하고 저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비라는 친구를 가운데로 불렀대. 왜냐면 그날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주비가 그 굿 현장의 가운데로 나가게 됐고 거기서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주비한테 막 무슨 뭐 이렇게 글자 같은 게 적힌 저는 이제 뭔지 추측인데요. 글자 같은 게 적힌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씌운 다음에 주비한테 어떠한 기도문을 막 외우고 막 하더래. 정신없이. 그러니까 시연이는 그걸 보면서 되게 무섭다. 저런 게 운을 받는 건가? 저런 걸 하면 그럼 좋아진다는 건가? 라고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시연이를 보더니 너 일로 나와! 이래. 그리고 시연이가 네? 했는데 어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무당들이 막 시연이를 손을 끌고 시연이를 주비 옆에다 세워. 그러더니 주비가 뒤집어 쓰고 있던 그 헝겊인지 천 같은 거를 이제 벗긴 다음에 그걸 시연이한테 씌운 거야. 그런 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연이 입장에서는 이 뭔 상황이지? 왜 이러세요? 이거 뭐예요? 치워주세요. 하니까 막 무당들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시연이한테 하는데 그 순간 시연이가 갑자기 너무 공포를 느껴서 호흡곤란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운에 의해서인지 갑자기 시연이가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연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뒤에 눈을 떴을 때 어느새 굿은 끝나 있고 시연이는 그 굿을 진행했던 그 공간의 구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일어나 보니 주비와 주비 어머니와 다른 무당들이 함께 그 옆에서 막 앉아갖고 담소를 나누면서 웃고 있더래. 그래갖고 시연이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 떠서 봤더니 이제 주비 어머니가 어머 시연이 일어났다 얘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무당들이 제가 운을 주려고 했는데 기운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운을 받다가 기절을 했다. 네가 아직 운 받을 때는 아닌가 보다 얘 이러면서 시연이는 얼떨떨하지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주비도 시연아 너무 아쉽다. 너도 잘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굿은 끝이 나게 됩니다. 뭔가 찝찝하네요. 왜 찝찝해? 뭔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러는 게 뭔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그치 어린 나이에 무섭지 처음이니까. 근데 좋은 기운 받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찝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연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자기가 운을 못 받아서 그런지 뭔진 모르겠지만
주비가 연락이 잘 안 돼요. 막 연락해도 주비야 바빠 뭐 해 해도 나 해외 스케줄 나 이번에 뭐 저기 녹음한다고 바쁨 이러고 연락이 잘 안 돼. 운을 진짜 잘 받은 거네요. 심지어 주비는 새 앨범이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주비는 너무 잘 나가.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시연이는 그 굿을 다녀온 뒤로 일단 몸살이 걸려요. 굿판에서 나온 뒤로 집에 와서 한 10일 정도는 이상하게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더래. 온몸이 아프고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왜 몸살 난 것처럼 몸이 으슬으슬하고 오한 들고 춥고 그런 증상들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얘기를 안 했다. 시연이가 그때 왜 네일아트 그런 뷰티 같은 걸 공부한다 했잖아. 그래서 당시에 그런 거를 시연이 능력을 보고 어디 그런 샵 같은 데서 시연이한테 이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로 좀 이렇게 채용하는 기회가 있었대. 근데 갑자기 그 시연이가 아픈 기간 동안 그 샵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라는 통보를 받게 돼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 몸도 아픈데다가 이미 매니저로 막 다 고용까지 다 했던 샵에서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 너 한 번도 일 안 했으니까 계약은 무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연이가 그때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도 이제 다른 지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대. 근데 시연이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뭔가 매니저도 안 되고 막 하는 일에도 자꾸 짜잘짜잘하게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시연이의 동생이 실제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정말 시연이한테는 그 시기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막 몰아닥친 거야. 그 동생이 원래도 좀 우울증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그냥 갑자기 동생이 그렇게 가버린 거야. 근데 주비는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주비는 너무 잘 나가. 늘 바빠. 그러니까 자기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데 주비는 계속 잘 나가고 너무 잠깐 친했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시연이는 뭐가 다 안 돼, 그냥. 동생은 죽고 자기는 온몸이 자꾸 아프고 저기 매니저는 다 탈락되고 그렇다고 어쨌든 돈벌이는 해야 되니까 막 어디 가면 손님들하고 자꾸 싸우고 막 자기한테 시비 걸고. 당시에 시연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너는 뭐 어디서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뭐 너 이제 빙이 걸렸다, 너 귀신 붙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연이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어린애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그 왜 운을 그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운을 못 받고 쓰러졌잖아. 그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갖고 주비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야. 연락을 해서 혹시 주비야,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심지어 동생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대, 주비는. 그때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 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대. 내가 혹시 그때 운을 못 받아서 내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주비는 아예 연락도 없어. 그래서 시연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굿판에 여러 무당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얼핏 잠깐만, 이 굿을 어디서 했다고 하면은 너무 지역이 탄로나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예를 들어서 굿을 했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일산 근방에 사는 무당들이 왔을 거 아니야. 막 일산에 사는데 전라도에 사는 무당이 왔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일산에서 굿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얼핏 듣기로 어떤 무당 이름을 그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야. 예를 들면 나비선녀야. 그러면은 나비선녀 일로 와봐요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찾아서 물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 기억나는 거 그거밖에 없더래. 막 거기 어디 갔던지도 기억 안 나고, 왜냐면 주비 엄마 차를 타고 갔으니까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역만 대충 생각이 나고 동네만. 그래서 그 나비선녀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나갖고 자기가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한 거야. 뭐 일산 나비선녀, 경기도 나비선녀, 뭐 서울
선녀? 이렇게 쳤더니 딱 그 사람 얼굴이 나오더래. 나오잖아. 왜 막 전화 점 보는데 이런데 막 찾아보면은 그런 게.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점을 보러 간 거야. 거길 찾아갔대. 근데 시연이를 보자마자 진짜 귀신 본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래더래. 네가 어떻게 여길 거의 이런 분위기로. 그래갖고 시연이가 이상하잖아. 어려도. 그래갖고 저 기억하세요? 했더니 선녀가 기억은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연이가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진짜 너무 이상해요. 저 그때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저 그때 운 받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 그때 기절해갖고 제가 운을 못 받아서 저희 문제가 생긴 거 했더니 선녀가 이건 예시예요. 선녀는 아무 말도 못해 막 어버버버해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연이도 어린데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시연이가 저 몸도 너무 아프고요 하는데 마치 선이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이래. 저 몸도 너무 아프고요. 저 막 맨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저 원래 채용됐던 회사에서도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잘리고 저 다른 데도 막 구직 활동 해봐도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사실 저희 동생이 자살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선녀가 순간 너무 막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야. 동생이 원래 자살할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동생이 갑자기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저도 요즘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자꾸 그냥 진짜 죽고 싶어요. 저 진짜 죽기 직전에 여기 찾아온 거예요. 저 선생님까지 이렇게 저 내몰아 치시면 저 오늘 그냥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선녀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입을 뗍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어. 사실은 하면서 그 무당은 사실은 거기에 초대되었던 무당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굿을 주관했던 무당은 따로 있었고 굿은 보통 무당이 한 명이 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특히 방금 얘기했던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됐기도 해서 그냥 허드렛 일을 도와주러 갔던 무당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시연이가 귀에 박혔던 거야. 근데 이 무당이 얼마 안 됐는데 자기도 사실은 그 일을 가고 나서 너무 찜찜했고 네가 다시 찾아왔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거짓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 세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 한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연이한테 사실을 얘기하게 돼. 사실은 그 굿은 액바지 굿이었어. 와.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날 자기가 이제 굿이 있다고 하니까 보통 무당들 굿 있다고 하면 가니까 무슨 굿인지 막 오늘은 무슨 굿이에요 막 이런 걸 듣지 않고 일단은 굿이 있다면 먼저 가거든. 가서 오늘은 천도제예요, 오늘은 뭐 살풀이에요, 오늘은 뭐 진옥이에요 이렇게 듣는 거거든. 근데 그날 갔더니 오늘은 그냥 나쁜 살 쳐내는 굿이에요 이랬대. 그래갖고 자기도 그러면 그에 맞게 내가 손발이 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2명의 여자애가 엄마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기분이 이상하잖아. 왜냐면 자매면은 닮기라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한 명은 그냥 수수해. 이게 무슨 굿이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중간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래. 그리고 나서 굿이 진행되는 거 왜냐면 무당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굿하는 방법이. 근데 진짜 무슨 액을 푸는 것처럼 나쁜 기운을 풀어내는 것처럼 굿이 진행을 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여자한테 너 일로 나와봐 하더니 그 받은 그 기운을 거기에 씌우는 걸 자기가 본 거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자기도. 그래갖고 이거 액바지 굿이구나. 저 이쁘장한 애한테 있는 좋은 기운을 요 아이한테 수수한 애한테 넘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대. 그래갖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막 이거 잘못되셨어요? 이럴 순 없잖아. 무당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혼자 끙끙끙 앓다가 또 거기다 그 여자가 또 기절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어려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찜찜하고 거기 갔다 와서 자기도 아팠대. 그 신경 쓰느라. 그랬는데 이제 얘가 몇 개월 뒤에 찾아오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 주인공이.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를 사실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시연이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잖아.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액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쨌든 나쁜 기운을 받았다고 실제로 자기한테 지금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순간엔 너무 화가 나고 저 주비한테 그럼 따질래요? 저 주비 찾아갈래요? 막 했는데 그 무당이 말려. 네가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달걀로 바위 깨는 거잖아. 주비는 너무 잘 나가고 대형 소속사에 뭔 말을 해도 얘 말을 들어주겠어 걔 말을 들어주겠어 맞잖아. 그러니까 이 무당이 내가 어쨌든 양심 선언을 했지만 나는 막 사람들 앞에 나가고 이걸 얘기할 자신은 없다. 너한테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지금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 해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쨌든 나한테 왔으니까 나쁜 기운을 내가 다시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빼도록 노력해주겠다. 근데 쉽진 않을 거다. 이해되지? 막 진짜 우리 마법사처럼 막 기운을 여기 줬는데 막 무당을 만났다 하고 그 나쁜 기운을 쏙 빼면 그건 너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무당도 이 나쁜 기운을 빼는 건 쉽진 않다. 거기다 이미 동생도 죽었으니까 나쁜 기운이 더 플러스 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쉽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주비한테 받은 나쁜 기운을 어쨌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뺐대요. 그래갖고 요 치연이란 친구는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 친구의 그 시간은 다 어떻게 보면은 잃은 거잖아. 그 젊은 시간을.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문이 그때 돌면서 이제 요 무당이 이제 주변 무당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고 그리고 방송가에서도 조금은 돌았던 소문이고 그렇게 해서 시연이가 그걸 빼는데 꽤나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어. 지금은 잘 지내시는? 저도 모르죠. 저도 잘 모르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주비라는 친구가 그래갖고 그때 대박이 나서 엄청 승승장구를 달리다가 갑자기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연 입장에서 모르고 가서 당한 거잖아. 왜 우리 사주 도둑이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이 사람 사주가 좋은 건데 내가 훔쳐다가 사실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사실 생기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모르는 사이인데 네 사주가 너무 좋아. 그럼 내가 네 사주를 훔치는 게 가능하냐?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 정말 어려워. 근데 시연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했냐면 지가 직접 참여를 했잖아. 인간이 속였다 한들 어쨌든 간에 그 굿에 참여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쁜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액바지 굿을 많이 하진 않아요. 이거를 하는 무당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한다 해도 잠깐은 이렇게 주비처럼 빛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얘기했잖아. 주비 활동 안 한다고. 뭐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활동을 안 하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주비도 어떠한 구설로 인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태거든. 막 중단하진 않았지만 뭔가 그때처럼 잘 나가진 않아. 그러면은 그런 액바지 굿을 이제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모르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모르고 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에이 이게 뭐 효과가 있겠어 이러면서 따라가거나 그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도 실제로 연예계에서 이거는 조금 있는 일이라고 들었고 특히 연예계는 아무래도 인기나 이런 운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좋은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쪽, 운 받는 굿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당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푸는 무당들도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주비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너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알아? 아니요. 얘기야. 진짜요? 오. 이게 내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친구 내일 굿하는데 그럼 저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뭔가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액바지 굿은 많이 하진 않고 또 무당들 중에서 진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하시는 분들은 하긴 하지만 잘 불리고 그런 무당들은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굿은 무조건 꺼려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일단. 그렇지 않아?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런 용함과 내가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는 이거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망치는 바보 같은 무당이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이는 없지. 있긴 하군요. 있긴 하죠. 안 좋은 굿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주 보내고 살 보내고 이런 굿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오셨던 분도 자기 장사하는 가게에 막 죽은 새 같은 거를 막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 경쟁 업체 같은 데서 와가지고 던져놓고 가고 이런데. 나쁜 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무당들이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알려준 거겠지? 내가 뭔가 이걸 당했구나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웬만해서는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사실은 안 당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진짜 막 얘를 죽이려고 내가 환장했어. 그러면은 그 자폭이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좀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되면 자폭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좋고 얘만 죽이겠다 하면은 이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기센 사람들은 사실은 당하기 힘들고요. 연예인들 생년월일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이제 저주 뿌리고 하면 되잖아. 근데도 안 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기운이 세고 거기 조상에서도 지켜주는 게 있고 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시연 씨 얘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통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장사하는 곳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안 좋은 걸 했을 때 이제 조금 뭔가 몸이 아프다는 느낌. 그리고 이상하게 그 가게를 갔을 때, 내 가게를 갔을 때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무겁게 누르는 느낌.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왜 최근에 나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왜 인스타에 그런 것도 들어왔었거든.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친구가 연락이 와갖고 네 이름을 3천만 원에 내가 사겠다. 그 자기 아들이 뭐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아픈데 뭐 같은 이름을 뭐 같은 생일인가 생일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름을 3천만 원을 주고 사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왔다.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하면은 내 빚도 갚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파는 게 맞을까 하고 커뮤니티 올라온 게 요즘 화제였거든.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걸 사는 게 맞을까 했더니 그때 거기 댓글에 야, 그 네 이름 사는 데만 3천만 원 줄 정도인데 만약에 이거 이름을 샀다가 자기 아들이 희귀병이 안 나오면 너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 정도로 마법 같은 일은 힘들고
대신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어떠한 의식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완전히 허락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나를 지켜주는 내 조상 신들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라서 그런 거는 위험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야 그냥 네 사주 살게 그냥 돈 줘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아무 그게 없다. 그럼 꿈은 솔직히 얘기해서 꿈은 사실 잘 모르겠어. 아리까리해 나도. 꿈은 산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 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꿈 사고 파는 일은. 그것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성적인 무당이라서 제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주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는 무속 지식에서는 단순히 돈을 주고 네 좋은 꿈을 산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조금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 한 20%. 20%.